안녕하세요. 주식하는 개발자 퍼플입니다.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더 나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. 오늘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그리고 변동성의 첫 시간으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산술평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산술평균은 주로 성적의 평균, 키나 몸무게 등의 일반적인 평균값을 의미합니다.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보면 한 번에 여러 종목에 동시에 진입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을 의미합니다. 즉, 연속되는 트레이딩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하는 트레이딩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. 이 경우는 시간적인 연속성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산술평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. 실생활에서 평균이라고 말하면 보통 산술평균을 의미합니다. 산술평균은 데이터 값들을 모두 합한 후에 데이터의 개수로 나눈 값입니다. 데이터 값들의 대표값을 산출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. 이 방법은 데이터 분포가 종 모양으로 중앙 근처에 많이 분포하고 양 끝단에서 작아지는 유형에 적합합니다. 이 경우 평균값은 중앙 근처에 위치하는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. 다음은 기하평균입니다. 인구 증가율, 물가 상승률, 경제 성장률, 투자 수익률 등과 같이 연속적인 변화율을 기반으로 특정 구간 내의 평균 변화율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것이 기하평균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연속적이다라는 것입니다. 이 기하평균은 연속적인 변화율에 대한 데이터 값들을 모두 곱한 후에 데이터의 개수로 제곱근을 취한 값입니다. 기하평균은 시간적 연속성의 개념이 녹아 있어 순차적으로 연속하는 투자의 평균 수익률을 계산하는 데 적합합니다. 우리는 가끔 주식 투자 홍보글에서 이런 유형의 글을 보게 됩니다. 2020년에는 수익률이 100%이고 2021년에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50%를 기록하여 2년 동안 펀드의 수익률이 25%다라는 식의 문구가 그 예입니다. 과연 그들이 말하는 25%라는 수익률은 타당한 수익률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100-50 나누기 2는 25%라는 계산이 나옵니다. 산술평균으로 계산한 값이라는 의미입니다. 그럼 이 계산이 맞는지 펀드 자산의 변화를 추적해 보겠습니다. 우선 이 펀드의 기준이 되는 즉 시작 자산을 1억으로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. 2020년에 수익률이 100%이므로 자산이 1억에서 2억으로 2배가 되었습니다. 2021년에는 자산이 2억인 상태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50%이므로 2억 마이너스 2억 곱하기 0.5는 1억, 즉 2억에서 다시 1억으로 돌아왔습니다. 그럼 2020년에 1억으로 투자를 시작한 펀드의 자산이 2021년에 투자를 완료한 시점에 1억이므로 자산의 변동이 없습니다. 즉 수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수익률은 25%가 아니라 0%가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도 수익률이 25%라는 잘못된 정보를 홍보하며 가입자를 모집하는 것입니다. 기하평균을 이해하면 이러한 착시 현상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기하평균은 연속적인 변화율들의 평균값을 구할 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. 달러 환율을 예로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달러 환율의 시작값을 1,000원으로 설정하고 첫 해의 환율이 30% 증가하고 두 번째에는 20% 증가하고 세 번째에는 15% 감소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이것은 지난 3년 동안 환율의 변화를 나타낸 값입니다. 우리는 이 변화율에 대한 평균을 알고자 합니다. 이렇게 연속된 변화율에 대한 평균은 기하평균을 통해서 구해야 합니다. 첫 해의 변화율이 30%이므로 기준이 되는 환율은 1.3배가 되고 두 번째 해의 변화율이 20%이므로 기준이 되는 환율은 1.2배가 됩니다.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변화율은 마이너스 15%이므로 기준이 되는 환율은 0.85배가 됩니다. 우리는 이 값들을 모두 곱한 뒤 3의 제곱근으로 기하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. 1.30 곱하기 1.20 곱하기 0.85의 3제곱근을 구하면 1.0986이 됩니다. 3년 동안 평균 9.86%씩 증가한 것입니다. 산술 평균으로 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? 1.30 더하기 1.20 더하기 0.85 나누기 3은
1.1166이 나옵니다.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소개해드리면 기압 평균은 산술 평균보다 클 수 없다는 것입니다. 이것은 기압 평균의 최대값은 산술 평균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. 이상으로 산술 평균과 기압 평균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더 나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. 이상 주식하는 개발자 퍼플이었습니다.